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대중화를 위해 오늘도 열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최근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존 존스의 반칙 사실, 약물 복용, 임산부 뺑소니 등 그가 욕먹는 이유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물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약물을 쓴 다른 선수와 싸웠을 때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 약물과 재능을 합친 비겁한 능력자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존스를 소개했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그의 인생과 사생활에 실망을 금치 못하셨는데요. 사실 존스의 행동과 악행은 오늘 소개해드릴 파이터에 비하면 솔직히 정말 애교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 머레이 선수는 UFC 데이나 화이트 사장도 리 머레이 선수는 정말 무서운 녀석이다. 그리고 나는 격투기 선수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가 세고 호랑이 같은 사장님으로 알려진 백 사장도 머레이 선수는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니 말을 다 했죠. 머레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기가 센 사람들도 그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머레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냐고요? 이제부터 그 본격적으로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여러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자신의 범죄자 친구들과 함께 영국 중앙은행에서 1,000억이 넘는 돈을 훔치고 달아납니다. 이 범죄는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규모가 큰 은행털이 사건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종합격투기계의 진짜 범죄자, 악동이 아닌 진짜 또라이, 진짜 악마 리 머레이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머레이는 타워 브리지와 올드 켄트 로드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성장했으며, 이 지역은 런던에서도 흉악범죄가 많고 갱단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머레이의 가문은 원래 평범한 서민 가족이었으나 세계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집을 잃고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열악한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학창시절 머레이는 또래 친구들과 곧잘 어울리긴 했지만 패싸움도 자주 하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도 지역을 다툼하기 위해 싸웠다고 합니다. 특히 머레이가 잘 어울리던 무리는 서로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기들끼리도 싸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일반적인 폭력적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머레이 역시 그의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습니다. 머레이는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떠나 험악했다고 표현했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매우 폭력적이고 무서운 남자라고 했으며, 그는 성격이 매우 불안정하고 지배적인 성향이 강한, 다시 말해 가부장적이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머레이의 유년기 때 거의 함께하지 않은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머레이의 주먹은 자신의 아버지 앞면에 정확하게 명중하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실신 KO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집 앞에 서서 일어났을 만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증인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 머레이는 당시를 떠올리며 자신이 이렇게 큰 사람을 실신 KO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도 폭력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밝혔죠. 이 사건 이후에도 아버지와 머레이는 서로 기를 죽이거나 양보는 절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집안은 쉴 새 없이 큰 소리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대로 계속 살다간 둘 중 하나가 상대방을 진짜로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때부터 머레이의 어머니는 싱글맘으로 홀로 머레이와 그 여동생을 키우죠. 머레이는 고등학생 때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훗날 범죄자로서 파트너가 되는 폴 앨런을 고등학교에서 만납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고 오밤중엔 빈집을 터는 등 청소년 시절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마약을 파는 나이지리아 이민자들로 구성된 갱과 지역 다툼을 하죠. 머레이는 자신의 패거리와 나이지리아 갱단과 패싸움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기고 자신의 구역에서 유일한 마약상이 되어 꽤 많은 돈을 법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청소년의 머레이는 이미 멘탈이 산산조각 나 있었으며, 어떻게 보면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머레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양아치라고 불렸지만 양아치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자신은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양아치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는 모순되는 논리로 말을 했죠.
아무튼 약자 강자 할 것 없이 건드리고 다닌 머레이는 길거리 싸움을 일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만행은 갈수록 심각해졌죠. 그는 2차례나 소년원에 보내줬으며 2번째로 출소하고 나선 자신이 너무 말랐다는 이유로 자신의 베프인 폴 앨런과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의리와 우정이 있기는 한가 봅니다.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한참 정상적으로 성장할 나이에 머레이와 앨런은 약물까지 복용하면서 몸을 키우고 마약을 팔면서 번 거금은 비싼 슈퍼카로 모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머레이의 차가 지나갈 때마다 정지시키고 그를 수색하며 경찰은 끈앞풀을 이용해 비밀 수사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루머에 따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 나가는 머레이를 무서워하여 그를 수사하거나 그를 찾아 추궁해야 하는 업무는 모든 경찰이 꺼려했다고 합니다. 1998년 그의 여자친구는 임신하고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생기는데 둘은 2000년에 결혼하고 2008년에 머레이가 감옥에 수감되면서 둘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흉악하고 난폭하고 폭력적인 머레이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998년 머레이의 패거리는 라이벌 갱단과 지역 다툼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시 그와 함께 운동하던 갱 멤버들도 모조리 잡혀 3년 정도 수감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머레이는 무죄로 풀려나 버립니다. 딸도 생기고 자신의 동료들까지 모조리 감옥으로 가버리니 머레이는 조금이나마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는 갱 멤버들이 감옥으로 보내진 이후 그는 종합격투기 체육관에 처음 찾아가고 훈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첫 경기를 치릅니다. 그의 첫 종합격투기 데뷔전은 1라운드 KO. 역시 그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머레이는 종합격투기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진지하게 격투기에 임하게 됩니다. 2000년 머레이 선수는 마이크 톰린슨 선수와 링 오브 트루스라는 작은 단체에서 붙습니다. 이 경기부터 말씀드리자면 머레이가 기무라 락으로 1라운드 서브미션 승을 따내지만 이 경기는 매우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머레이와 톰린슨 선수의 경기가 있던 날의 바로 전날 머레이 선수는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바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날 텔레비전에서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소개한 적 있는 도발의 신이자 만화 더 파이팅의 브라이언 호크의 모델인 나심 하메드 선수의 경기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레이 선수는 경기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으나 갑자기 어떤 이가 찾아와 왜 자신이 앉고 있는 의자를 빼앗냐며 시비를 걸었고 머레이 선수는 이 남성을 말 그대로 패버립니다. 머레이 선수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실신 KO를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스포츠바의 한 바텐더는 이 싸움을 말리려고 달려들었고 머레이 선수는 바텐더에게 니킥까지 날리며 실신시켜버리고 현장에서 도주합니다. 머레이 선수는 이 멍청한 행동으로 주먹을 부상당하고 말죠. 머레이 선수는 왼주먹을 부상당해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머레이는 왼주먹을 테이프로 감아 강제로 주먹을 쥐고 고정을 시켰으며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병원을 찾아버리고 왼손이 다친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경기가 취소돼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머레이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주먹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왼손은 2군데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해서 머레이의 격투기 실력은 세계 정상급은 아니어도 당시 시대에는 상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산 머레이 선수는 8승 2패 1무라는 꽤 양호한 전적을 쌓고 UFC로 이적합니다. 그는 UFC 데뷔전에서 주짓수 블랙벨트이자 The Ultimate Fighter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조지 리베라 선수와 붙고 말죠. 데뷔전에서 리베라 선수를 1라운드 트라이앵글 초크로 쓸어담은 머레이 선수. 인성은 쓰레기일지라도 솔직히 격투기 재능만큼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계속되는 범죄와 법적인 문제로 미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죠. 머레이 선수의 UFC 데뷔전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UFC에서의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머레이 선수는 케이지 레이즈로 이적하고 앤더슨 실바 선수와 붙고 판정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 역시 머레이 선수의 처음이자 마지막 케이지 레이즈 경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에 찔린 것이죠. 이번에는 싸우다가 칼을 맞아버리고 그 부상이 너무 심해 더 이상 격투기 선수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2006년 드디어 그 사건이 터집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은행 현금 털이 사건으로 기록됐죠. 정말 머레이가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그의 패거리는 경찰로 위장하고 은행 매니저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머레이의 동료들은 이 은행 매니저의 아내와 8살짜리 아들을 인질로 잡아두고 매니저의 협조를 강요했습니다. 새벽 1시에 머레이와 패거리는 은행 매니저 그리고 매니저의 가족을 모두 함께 데리고 은행으로 향합니다. 이때 은행에는 14명의 직원이 이미 감금되어 있었고요. 머레이의 패거리는 권총, 샷건, AK-47 등의 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가량 은행 털이는 진행되었고 머레이의 일행은 새벽 2시 45분경에 은행에서 도주합니다. 2006년 6월 모로코 경찰이 머레이를 한 백화점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로코에 숨어있던 머레이를 찾아낸 경찰도 정말 대단하지만 머레이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 범죄에 가담한 30여 명의 인원을 체포합니다. 영국은 머레이를 자기네 나라로 보내달라고 하지만 모로코와 영국은 범죄자에 대한 협정이 없으므로 모로코는 이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2007년 2월 영국 정부는 영국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한 모로코 테러리스트와 머레이 선수와 교환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합니다. 머레이 선수는 모로코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5개월 뒤 다시 재판대에 올라 이 기간은 25년으로 연장됩니다. 머레이 선수는 지금도 모로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써 오늘은 종합격투기계의 악동도 아니죠. 악마, 생양아치, 범죄자, 종합격투기 역사상 역대급으로 미친놈이자 나쁜 놈인 머레이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찾아뵙는 열일을 하는 차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 소통은 인스타그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